에반이 구슬피 울기 시작한 건 그날 밤이었다. 그날 밤은 바로 이렇게 찬성이가 액정 필름을 붙인 그날이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상했다. 에반은 하늘을 보며 늑대처럼 긴 울음을 토해냈다. 자다가 깜짝 놀란 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에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왜 그래? 에반 무슨 일이야? 에반이 저항하며 방바닥에 머리를 짓이겼다. 에반의 그 행동을 묘사해서 에반이 어떤 상태인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죠. 구슬피 울고 하늘을 보며 울음을 토해내고 방바닥에 머리를 짓이겼어요. 자세히 보니 이것은 찬성이가 자세히 본 거죠. 눈 주위에 눈곱이 덕지덕지 끼고 입에서도 심한 악취가 났다. 온몸에서 염증이 진행되고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죠. 순간 찬성이 입과 코를 손으로 틀어막으며 고개를 돌렸다. 너무 지독한 냄새가 났기 때문이죠. 아휴, 저놈의 개새끼! 안방에서 할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왜 자꾸 재수없게 울어? 아휴, 소름 끼쳐. 당장 갖다 버리든가 해야지. 할머니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찬성이 에반 대신 목소리를 낮췄다. 에반, 미안해. 우리 사흘만 참자. 딱 사흘만. 미안해 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을 내가 없애주지 못했구나. 고통을 줄여주지 못했구나.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구나 라는 뜻이겠죠? 사흘만 참자. 사흘만. 사흘만 참으면 용돈이 6,000원이 모이고 그 다음에는 10만 원이 넘어가니까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형이 꼭 또 점점점 나왔습니다. 이 점점점의 의미는 형이 꼭 안락사를 시켜줄게 병원에 데려가서 이 뜻이거든요. 편안하게 한다 해도 어쨌든 안락사는 죽음이죠. 그리고 이 죽음은 찬성이와 에반이 이별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죠. 착하지 조금만 참아 조금만. 친구들이 질문하더라고요. 찬성이가 에반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일부러 돈을 자꾸 쓰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일부러 동물병원에 안 가려고 일을 만드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또 예리한 분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찬성이가 휴대폰을 굉장히 갖고 싶었고 새로운 것에 또 눈이 팔려서 여기에 몰입을 하죠. 그리고 에반은 지금 점점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에반하고 같이 보냈던 시간이 휴대폰으로 옮아감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휴대폰이 어느덧 1순위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안락사를 안 시키려고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뭐 돈을 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에반에서부터 휴대폰으로 관심사 1순위가 옮겨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미안함과 죄책감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마로 가겠습니다. 이틀이 지났다. 찬성은 이상한 기척에 잠에서 깼다. 개슴실에 눈을 떠보니 에반이 자신의 뺨을 핥고 있었다. 굉장히 눈물겨운 그런 동작입니다. 두 발을 찬성이의 가슴팍에 올리고 마치 작별 인사라도 하는 양 찬성 얼굴에 자기 머리를 비볐다. 최대한 접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접촉하고 있는 거죠. 에반이 꼬리를 흔들고 배를 보일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이런 때는 에반이 재롱을 부리는 모습이고요. 건강할 때 했던 교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도 교류는 교류예요. 접촉을 하고는 있지만 그 느낌이 달랐다는 거죠. 찬성이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려 했다. 요즘 계속 잠만 자더니 이 잠만 잔 건 에반이죠. 갑자기 어디서 그런 힘이 난 걸까? 혹시 기적적으로 상태가 좀 나아진 걸까? 이렇게 아주 조금씩 좋아지다 보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찬성이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찬성이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따옴표 없이 처리한 거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가슴 속에 부질없는 희망이 컵에 담긴 물 마냥 출렁였다. 에바는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는지 찬성의 옆구리에 머리를 깊숙이 파묻었다. 찬성이 어둠 속에서 잠 묻은 말투로 그래 그래 하고 속삭였다. 그래 그래 괜찮아 에반 알았어 네가 나 좋아하는 거 알아 그래 그래 이제 그만 잠자자 자 착하지 에반 뭐 이런 의미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 교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만지지 못하니까요. 바로 넘어갑니다. 다음 날 찬성은 서둘러 시내로 갔다.
그 시내라고 하는 곳은 찬성이가 사는 집이 굉장히 인정이 드문 외딴 산골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휴게소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이런 쪽이 시내겠죠. 오늘 안에 직접 병원에 들러서 안락사 동의서를 쓰고 예약까지 하고 올 생각이다. 즉, 확실하게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러면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돈을 헐어 쓰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꾸 마음이 돈이 있으니까 쓰고 싶고 쓸 때가 생기는 거죠. 동물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찬성은 대형 문구점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 이 대형 문구점 무엇을 상징하나요? 현대 물질 문명, 그리고 좋은 팬시들이 가득 찬 유혹하는 곳, 풍요로운 곳,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알록달록 여러 종류의 휴대전화 케이스가 걸린 진열대에서 터닝 메카드 캐릭터가 그려진 상품을 발견하고서였다. 제일 좋아하는 터닝 메카드 캐릭터죠. 하필이면 터닝 메카드. 자, 지금 찬성이는 뭔가 돈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 관련된 뭔가를 사고 싶은 욕구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무심코 가격을 살펴보니 34,000원이나 했다. 굉장히 거금이죠. 순간 찬성의 머릿속에 전에 없던 의심이 피어났다. 어쩌면 안락사에 대해서 자신이 처음부터 잘못 생각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반의 죽음을 거두는 것, 이게 바로 안락사죠. 거두는 것보다 에반이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시간,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같이 더 돌봐주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들은 찬성이하고 에반이겠죠? 우리들 모두에게 좋은 게 아닐까? 나도 좋고 에반도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 플러스 뭔가를 쓰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찬성의 생각이죠. 소비 욕구, 새롭게 생겨난 욕구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동물병원 가서 이 돈을 다 쓰면 나는 쓸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집으로 돌아가는 찬성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에구, 돈을 썼네요. 그죠? 어느새 찬성 손에 67,000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자, 돈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터닝 메카드 캐릭터를 산 겁니다. 34,000원은 찬성이가 전단지를 돌려서 힘들게 번 돈의 일부인 거죠. 모든 게 합당하고 필요한 과정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그 당시엔 이게 합리화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상했다. 왜 이상했냐면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상했다.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발걸음이 무겁고 오늘따라 유난히 길게 늘어선 논뚝길,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즉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집에 있을 아픈 에반을 생각하면 자기가 한 소비가 전혀 합리적 소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중에 남은 돈이 9만 얼마이거나 11만 얼마였을 때와는 달리 6만 7천 원은 10만 원으로부터 너무 멀어 보였다. 다시 10만 원을 채우려면 전단지 2,000장은 돌려야 했다. 그런데 2,000장이라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찬성은 왠지 집으로 곧장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휴게소에 들렀다. 여기서 휴게소는 집으로 가기 싫어서 들른 장소죠. 그러곤 등나무 벤치에 앉아 새로 산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는 등나무 벤치에서 터닝 메카드를 보고 또 보면서 자기가 휴대폰을 갖게 된 사실이 너무 기뻐서 사람들이 그걸 알아봐 주길 바랬죠. 그런데 지금은 새로 산 케이스를 만지작거리면서 집에 갈 수 없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여기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찬성이는 저녁 때가 다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곤 휴게소 식품 코너에 들러서 에반에게 줄 핫바를 샀습니다. 이 핫바의 의미는 자기의 죄책감, 미안함을 덜기 위한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 더 사서 나도 먹을까? 기름 냄새를 맡으니 허기가 밀려왔지만 참았다. 찬성은 본능적으로 이런 때 작은 금욕과 희생을 감내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리란 걸 알았다. 핫바를 2개 사서 자기도 먹고 에반도 주고 싶었지만 찬성은 자기 걸 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자기는 굶어야 된다.
에반만 사줘야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찬성은 핫바가 든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터덜터덜 40분을 걸어 집에 왔다. 모든 불이 꺼진 탓에 집안이 평소보다 더 어두워 보였다. 찬성이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며 일부러 큰 소리를 냈다. 큰 소리를 낸 이유는 자기의 미안한 마음, 그 다음에 조용한 집에서 불길한 느낌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떨쳐버리려고 뭐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보다 더 어두워 보였다라는 얘기는 찬성이가 좀 더 늦은 시각에 시간을 보내다가 귀가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찬성이가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꼈다. 한 가지는 불길한 사건, 암시해주는 그런 서술이라고 볼 수 있죠. 에반, 형이 간식 사왔어. 이리 와봐. 네가 좋아하는 핫바야. 찬성이 신을 벗고 마루에 올랐다. 에반, 이것 봐.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도 엄청 먹고 싶었는데 너 주려고 꼭 참았어.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 대사들이요. 대화가 아니라 다 독백입니다. 찬성이가 엄청난 외로움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대답이 없는 혼자만의 말을 계속 크게 얘기합니다. 에반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찬성이 작은 방 문을 활짝 열었다. 자, 찬성이는 아버지가 쓰던 방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혼자 쓰게 됐고 그로 인해서 악몽도 꿨지만요. 에반과 같이 지내면서 상실감을 딛고 성장한 그것이 바로 이 작은 방입니다. 그런데 거기 에반이 없었다. 에반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실감을 이겨낼 수 있었던 따뜻한 방이었는데 지금 에반이 없으니까 그 방은 마치 빈 방과 같은 굉장히 쓸쓸한 그런 고독한 것을 상징하는 방이 된 것이죠. 에반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 뒷부분의 이야기는 선생님하고 소설을 확인하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가 새로 생긴 휴대폰으로 인한 소비 욕구와 에반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시소를 하듯이 갈등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에반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지만 휴대폰으로 인한 소비를 하면 할수록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길은 점점 멀어만집니다. 찬성이는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미안함도 느끼기 때문에 핫바를 사들고 가지만 결국 에바는 그 핫바를 먹게 되었을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